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 이 조건 씨의 지인이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육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에 찬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이 목도한 조건 씨와 관련된 수사 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정말 크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전해드리고 그간에 관련해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 씨의 지인이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박모 씨로 소개가 됐으니까 저도 박 씨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박 씨가 조건 씨를 알게 된 거는 오래된 거는 아니고요. 박 씨가 지난 5월에 광고기획 일을 위해서 부산에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건 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건 씨 주변 사람들이 다 주변을 떠났다고 해요. 한 70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이 조건 씨에 대한 수사로 70명가량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남게 됐고 어쩌다 보니 본인이 옆에서 도와주게 됐다. 그리고 조건 씨가 다치던 날 또 같이 있었고 병원 응급실도 같이 갔고 그리고 이튿날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검찰청에 출두할 때도 같이 이 앰뷸런스를 타고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선 다치던 날, 조건 씨가 다치던 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 씨가 넘어지고 나서 그냥 창피해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조건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와중에 부산에 당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고 근데 1시간가량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조건 씨가 처음에는 뭐 창피해하기만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온다 이래서 운전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박 씨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참에 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병원을 향하고 있었는데 마라톤 때문에 길이 워낙 막혀서 병원까지 가는데 2-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동안에 이 조건 씨의 상태가 더 심화가 돼서 거의 뭐 이 하체가 마비 증세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CT도 촬영하고 MRI도 촬영하고 했는데 경추 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 있어야 된다. 수술 동의서를 위해서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80이 넘은 노모를 급히 오시라고 해서 수술 동의서를 위해서 노모를 모셔왔고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목 뒤쪽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뒷머리를 또 다 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건 씨가 머리를 깎은 사진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뒷머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병원으로 와서 병원도 다 확인을 하고 사고 장소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을 면담하고 나서 의료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의료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수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날 아침에 검찰이 강제 구인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영장 심사를 위해서 서울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당일날 이 앰뷸런스를 부른 게 병원 측도 아니고 조건 씨 측도 아니고 검찰이 사설 앰뷸런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건강상의 사유로 기각이 됐는데 그 당일에 언론에서는 허리 디스크라더라, 병실에서 고함을 쳤다, 담배도 피웠다, 그리고 정상인처럼 걸어 다녔다, 앰뷸런스 타고 서울로 오던 도중에 조건 씨가 직접 커피도 사 마셨다, 이런 내용의 허위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영장 기각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조건 씨가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부산 지역 병원을 곳곳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꾀병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 조건 씨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여러 병원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놓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본인의 병증이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2단계에서는 이 조건 씨가 뭐 진단을 받아 놓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수술을 실제로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분노였다고 합니다. 본인도 조건 씨하고 연루된 이 피의자로 3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
제3차 조사 때 이 검찰 수사관이 하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데 그 대목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은 조건의 하수인일 뿐이다. 그리고 조건 역시도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조국의 동생일 뿐이다. 네. 조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인공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설계한 방식대로 가야지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인공인 체 하면서 이야기가 많냐? 방향을 이해 못 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그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주인공인 양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 정말 정말 분노를 느꼈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달려있는 아주 조그만한 부속물이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가라.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모르겠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 태도에서 가장 격분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언론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조건 씨의 지인 박모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그간의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기사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우선은 어제 조건 씨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기사 몇 가지만 제목만 한번 보죠. 채널 A 보도된 제목입니다. CCTV 모습은 멀쩡했는데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출석. 조선일보 꾀병 디스크 논란 조국 동생 휠체어에 목 보호대 검찰 출석. 한국경제 멀쩡하게 움직이는 CCTV 다 봤는데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한 조국 동생. 이런 제목이 달려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그러니까 조건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제목만 하나 보죠.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더니 병실서 담배 피우며 왔다 갔다. 조국 동생의 허리 디스크 쇼.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가 됐습니다. 출처는 의료진, 병원 직원, 내원객 등에 따르면 이라고 출처를 달았고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병실에서 CX 내가 왜 이런 데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본 사람이 있다. 한 병원 손님은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중앙일보 먼저 보죠. 단독 검찰 조국 동생 넘어졌다는 그곳 CCTV 뒤져보니 거짓. 넘어졌다 주장에 검찰 해당 장소 CCTV 확인. 병실서 담배 피웠다. 의료기록 명재권에 제출. 명재권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였습니다. 돈 전달한 공범은 구속돼 재판 넘겨져. 이런 소제목을 달고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꾀병 소견 CCTV 받고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지속적으로 언론들이 공격을 합니다. 소제목은 허리 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검찰서 모든 자료 넘겨받고도 기각 사유에 건강 상태 참작이라고 썼다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는 출처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이라고 전제를 달고 병원 내부 활보하는 CCTV와 허리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이 포함된 것을 검찰이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조 씨가 영장 실질심사 이틀 전인 6일에 병원을 찾아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 씨가 VIP 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라면서 소리 지르고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도 세세하게 병원 의료 기록에 기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병원 CCTV에서 조 씨 거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장면을 일부 캡처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그리고 영장 기각 이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영남권 각지의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꾀병 알고도 특혜줬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하인드.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면에 뭔가 대단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제목을 뽑았죠.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채널A도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걷고 화장실 가고 그런 환자는 처음이라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인터뷰를 실었어요. 이거는 10월 18일에 보도된 기사인데 이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그러니까 조건 씨와 박 씨가 함께 탔던 그리고 검찰 수사관 2명이 함께 탔던 앰뷸런스를 운전을 했던 운전기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건 씨가 혼자 걸어서 구급차에 탔다.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화장실도 다녀왔고 커피도 직접 사 마셨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런데 사설 구급차 업체는 차량 내부 CCTV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조 씨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나 검찰 발로 나오는 이 소식들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한마디로 조건 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그 꾀병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다시 영장이 청구될까봐 영남권 병원을 전전하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재벌 회장이 VIP 병실에 입원을 해서 꾀병으로 입원을 해서 검찰 조사를 미루면서 그 병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의료진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막 안에서는 걸어다니고 뭐 활보하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조건 씨를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동행을 하고 했던 이 박 씨의 인터뷰는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박 씨가 분노해서 이게 영화도 아니고 무슨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며칠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전에 오마이뉴스에도 지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 씨 인터뷰 중에 이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는지도 채널A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채널A 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설 구급차 업체가 차량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을 조건 씨 측에서 공개하지 말고 유출을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유출 안 하면 되지 왜 삭제를 합니까? 어쨌든 그런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무슨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CCTV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조건 씨를 강제 구인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서울로 데려오던 그날 얘기입니다. 검찰 측에서 볼성사나운꼴을 안 당하려면 자신들이 준비한 구급차를 타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조건 씨 측에서 앰뷸런스를 대절한 게 아니고 검찰 측에서 사설 응급차, 구급차를 대절을 해서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 휴게소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인터뷰가 채널A에 보도된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휴게소에서 조건 씨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이 박 씨가 차에서 내려서 검찰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커피를 6잔을 사와서 본인이 나눠줬고 본인만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조건 씨가 다녀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날 조건 씨 상태는 진통제도 맞고 혈압약도 투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이래서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영장 심사를 가서 본인이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보를 하고 그리고 그날이 다친 사고 난 바로 다음 날이어서 가장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씨 측에서는 영장 실질심사 갈 테니까 좀 회복 좀 하게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시간을 다오 했었는데 검찰에서 새벽같이 와서 앰뷸런스 대절해놓고 강제로 구인을 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앰뷸런스 타고 오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걸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커피 사다가 마시고 이랬겠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증언을 한 앰뷸런스 기사가 CCTV 영상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CCTV 영상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는 범죄 피의자 맞습니다.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허위 소송이라든지 교사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일부 혐의가 이 중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건 아니죠. 더더군다나 피의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인격 살해를 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배우자 정경심 씨뿐만이 아니고 그 언저리에서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또는 언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세상에 왜곡돼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 씨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연관되어 있는 것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